LADR 보고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서 총 94,000건의 간 손상을 일으키는 경우를 찾았습니다. 667만 건 중에서 94,000건의 간 손상이 발생했거든요. 이 논문의 결과는 뭐냐면 약인성 간 손상의 95.5%는 양약에서 발생한다. 그리고 한약은 LADR은 4.5%였다는 거죠. 안녕하세요, 묘한의사입니다. 한약 먹으면 간이 안 좋다, 한약 먹으면 간이 녹는다, 한약 먹으면 간과 신장이 망가진다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을 겁니다. 한약이 간을 망친다, 이 문구 하나가 파급력이 어마어마합니다. 예전에 한약을 잘 드셨던 분들, 철마다 보약을 드셨던 분들도 한약이 간에 안 좋다고 하니까 무서워서 못 드시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과거에는 잘 먹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한약이 간에 안 좋다는 말이 나오면서 안 드시게 됩니다. 그동안 잘 살았는데 말이죠. 그러면 과연 한약은 간에 안 좋을까요? 한의사들은 간을 망가뜨리면서 진료를 했을까요? 그동안은 의료사고가 그렇게 나지 않았는데 갑자기 한약을 먹으면 간이 망가지는 약으로 바뀌었을까요? 그건 사실이 아닐 겁니다. 오늘은 한약은 과연 간에 안 좋냐라는 이야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텐데, 한약이 간을 망친다, 이 말이 나온 배경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거예요. 우선 이 말이 왜 나왔냐면, 의사와 한의사는 원래 사이가 안 좋았습니다. 갈등이 심했죠. 예전부터 그랬습니다. 이건 사실 진료하는 영역이 겹치다 보니까 서로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밥그릇 싸움을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같은 질환을 치료하다 보니까 서로 경쟁을 하거든요. 저와 피부과 선생님이 경쟁을 하죠. 그리고 한의원과 정형외과도 경쟁을 하는 겁니다. 원만한 관계가 될 수는 없겠죠. 그래서 엑스레이 사용 갖고서 의사와 한의사가 싸웠고, 초음파 사용 갖고도 싸웠고, CT 사용 갖고도 싸웠죠. 최근에는 레이저 갖고도 또 소송을 걸어서 한의사가 레이저를 쓸 수 있게 됐거든요. 의사와 한의사 사이가 안 좋다가 대대적으로 싸우게 된 배경이 있습니다. 이 결정적인 순간이 중요한데, 이걸 바로 감기 전쟁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한약으로 감기를 치료하자라는 캠페인을 한의사분들이 벌인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접근할 수 있는 감기, 이 감기를 한약으로 치료하자. 실제로 감기를 한약으로 치료한 역사는 수천 년이 됐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감기는 한약으로 치료하면 잘 낫습니다. 그러니까 1차 의료를 담당하는 한의사로서 감기를 치료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이걸 캐치프레이즈를 걸고 감기를 한약으로 치료합시다라고 대대적으로 국민에게 선전을 했습니다. 2005년 1월 30일 대한개원한의사협회가 감기 워크숍을 열면서 우리 가족 감기를 한 방으로 치료하자, 아이들 감기를 한 방으로 다스린다라는 내용의 포스터를 400장을 쭉 돌렸습니다. 이게 엄청난 파장을 일으켰거든요. 이 포스터를 돌리고 나서 대한내과의사협회는 처방전 없이 한약을 복용하면 간염, 심장병, 위장병을 발생할 수 있다라는 내용의 포스터를 발표했습니다. 한약을 복용하면 간염, 심장병, 그리고 위장병을 발생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전국의 의원에게 5,000장을 뿌렸습니다. 어마어마한 양이죠. 그래서 환자 대기실에 붙이도록 했거든요. 이때부터 내과의사회는 또 한약의 부작용 사례를 책자로 만들어서 한방에 비과학성을 알리는 걸 캠페인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비인후과, 소아과 의사들도 가세했거든요. 감기를 진료할 수 있는 보험과에서 대대적으로 안티 한약, 안티 한방을 나선 겁니다. 이비인후과, 소아과, 내과, 감기가 주된 수입원이거든요. 그래서 한의사 측의 포스터는 잘못돼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맹비난했죠. 이때 나온 게 바로 한약을 먹으면 간이 망가진다라는 캐치프레이즈입니다. 이때부터 한약은 과학적인 근거도 없고 의학적인 소견도 없고 납득할 수 없다라는 그런 의료다라고 비판을 받고 비난을 받고, 이 비난과 비판이 학교에서도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의과대학의 교육과정에서 한약을 먹으면 간이 손상된다라는 교육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 또래 의사들은 한약 먹으면 간이 안 좋다라는 걸 배우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한약을 드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제 지인들 중에서도 철마다 한약 드시는 의사분도 계시거든요. 공진단도 많이 드십니다. 다 한약입니다. 실제로 의사들이 가장 많이 먹는 감기약이 뭔지 아세요? 쌍화탕입니다. 쌍화탕을 먹습니다. 감기약이 한약입니다. 그런데 간이 안 좋다고 얘기하는 게 어불성설이죠. 한번 검색해 보세요. 의사 쌍화탕. 그럼 가장 많이 먹는다고 나오거든요. 그런데 젊은 의사들은 또 그렇게 배우질 않았어요. 한약을 먹으면 간이 손상된다라고 배웠고, 그게 사실인 것처럼 교수님한테 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환자분들한테도 40대 이하의 젊은 의사분들은 한약은 간이 안 좋습니다라고 믿음을 갖고 설파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팩트를 한번 알아볼게요. 한약이 진짜 간에 안 좋을까요? 한약 먹으면 간이 녹을까요? 그렇게 위험한 진료를 할까요? 저는 처방을 수없이 많이 하고 있지만 간에 문제가 생겨서 환자분한테 돈을 물어준 적이 없습니다. 한약재의 종류는 엄청나게 많습니다. 우리가 단순히 한약이라고 하는 건 단일 한약이 아닙니다. 한약재가 종류가 엄청 많고, 그리고 어떻게 그걸 콤비네이션 하느냐에 따라서 처방의 종류는 수없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한약재 대부분 식품으로 쓸 수도 있는 식약 공용약재인 경우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밥 먹을 때 도라지 무침 먹죠. 도라지도 길경이라는 한약재입니다. 콩나물 먹죠. 콩나물도 한약재입니다. 술 먹을 때 은행 같은 거 먹잖아요. 은행도 한약재입니다. 살구도 한약재. 보리, 쌀, 녹차, 율무, 각종 씨앗들은 거의 다 대부분 한약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도라지 먹고 은행 먹고 간이 썩었어요? 간이 상했나요? 그러지 않죠. 식약 공용약재라는 건 뭐냐면 우리 몸에 데미지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즉 독성 물질이 없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대부분 한약재는 독성 물질이 없습니다. 그런데 간혹 독성 물질이 함유된 한약재도 있지 않냐라고 얘기하는 거 들을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한약재 중에도 독성 물질들이 있는 게 있습니다. 사극 같은 데 보면 사약을 먹고 죽잖아요. 그게 바로 독성 한약재거든요. 그런데 일반 한의원에서 이 독성 한약재를 사용하나요? 안 합니다. 취급하기도 어렵고 쓸 이유도 없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독성 약재를 일절 쓰지 않습니다. 그렇게 위험하게 쓸 이유가 전혀 없죠. 뭐하러 리스크를 감수하면서 치료합니까? 그거 이외에도 쓸 약이 너무 많은데. 독성을 갖고 있는 약재는 일반 한의원에서는 쓰진 않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 일반 한약을 오래 먹으면 간에 안 좋냐라는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오래 먹으니까 안 좋은 거 아니냐라는 얘기죠. 그러면 이건 논문으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최근에 논문 한 편이 발표됐습니다. 약인성 간 손상은 간을 손상시키는 이상 약물 반응의 일종으로 시급한 입원 치료 및 사망으로 이어질 수 있는 것인데요. 2012년 1월 1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중국 ADR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해서 667만 건의 데이터를 사용해서 간 손상을 일으킬 수 있는 보고서를 구축했어요. 그래서 ADR 보고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서 총 9만 4천 건의 간 손상을 일으키는 경우를 찾았습니다. 667만 건 중에서 9만 4천 건의 간 손상이 발생했거든요. 이 논문의 결과는 뭐냐면 약인성 간 손상의 95.5%는 양약에 의해서 발생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한약은 LADR은 4.5%였다는 거죠. 95.4%는 양약에 의해서 약인성 손상이 발생을 했고 4.5% 정도만 한약이라는 겁니다. 667만 건 중에서 발생한 게 9만 건이고 즉 빈도가 굉장히 낮죠. 그 중에서도 4.5%만 한약 때문인 거니까 굉장히 낮은 확률이죠.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대부분은 약에 의해서 발생을 하는 거죠. 실제로 제가 피부질환을 치료할 때 한약을 처방하게 되는데 이때 모든 환자분들의 혈액 검사를 실시합니다. 검사를 해보면 정말 재미난 결과가 있어요. 원래부터 간 수치가 높은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간 수치가 AST, ALT가 40 정도가 정상치인데 35, 33 정도에 걸쳐 있는 분들도 있어요. 이런 분들은 정상의 범주에 속하지만 실제로 간이 건강한 건 아닙니다. 보통 10 정도나 15 정도가 돼야 건강한 건데 30 정도에 걸쳐진 분도 계시고 45, 50 정도 있는 분들도 있죠. 즉 한약을 복용하기 전부터 간이 안 좋은 분들도 많이 계시다는 겁니다. 이런 분들이 한약을 먹었을 때 먹고 나서 건강검진을 했어요. 그랬더니 간 수치가 높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한약을 먹어서 간이 안 좋아졌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는 원래 간이 안 좋은 분들이 많다라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오래 처방을 하더라도 간 손상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원래 간이 안 좋은 분들은 간이 원래 안 좋은 것이고 한약을 먹어서 혹은 오래 먹어서 간이 안 좋다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거죠. 실제로 한약을 먹으면 간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건 바로 독성 반응이거든요. 대부분 초기에 발생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런 반응이 왔을 때는 처방을 다시 하거나 처방을 복용을 중지하면 바로 정상적인 과정으로 들어오겠죠. 약인성 손상은 실제로 데미지를 많이 입히진 않거든요. 그리고 빠른 조치가 되면 정상적으로 갈 수도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무조건적으로 한약이 간을 손상시키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래 먹어서 손상시키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건 한약이 우리 몸에
비특이적인 반응을 일으키는 아주 특수한 경우로 굉장히 적은 빈도에 의해서 발생하는 약간의 알레르기 반응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복용을 중지하면 큰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묘한의사에게 궁금한 거 있으면 댓글 남겨서 영상을 통해서 답변했습니다. 빠잉.